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과학적 사실을 통해 삶의 깊은 물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뇌과학 연구팀은 최근 악몽을 자주 꾸는 이들이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3배 가까이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잠자리의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뇌와 감정, 몸의 상호작용을 조명합니다. 밤마다 마주하는 그 악몽, 혹시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롤로그. 고요한 밤, 깨어나는 공포, 어둠이 내려앉고 세상은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잠에 들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밤은 안식이 아닌 전쟁입니다. 평온해야 할 꿈속에서 되살아나는 불안, 공포, 상실, 절망, 그것이 바로 악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이 반복되는 악몽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삶 전체를 위협하는 조용한 적일까요? 1장. 꿈의 과학. 뇌는 왜 꿈을 꾸는가? 우리는 왜 꿈을 꿀까요? 뇌과학에 따르면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뇌가 낮 동안 받은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기억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수면 중 뇌는 REM, 빠른 안구 운동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때 대뇌 피질과 변연계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꿈을 형성합니다. 특히 편도체, 감정 조절 부위가 활성화되면 감정이 강하게 실린 꿈이 나타나게 되죠. 이 과정은 우리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수면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무의식의 잔상 그 이상입니다. 꿈은 뇌가 신경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정리하며 때로는 무의식의 깊은 갈등을 수면 중에 재현함으로써 우리 삶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최근 뇌영상 촬영 기술은 꿈을 꾸는 동안 뇌의 특정 부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꿈은 인간 존재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기도 합니다. 즉, 꿈은 정신의 거울이며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상징 언어입니다. 2장. 악몽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임페리얼 칼리지의 경고. 2024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영국 전역의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과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악몽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2.5배에서 3배까지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생리학적 변화와 면역계, 심장 건강의 저하와 연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악몽은 단지 잠을 깨우는 자극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교감신경을 과잉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악몽은 불면증, 만성 피로, 낮 동안의 졸린증 등으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이 연구는 꿈을 심리적 잔상이 아닌 생물학적 신호로 바라봐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악몽의 빈도와 강도는 단지 정신건강의 지표일 뿐 아니라 생리적 붕괴의 경고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 악몽이 심장과 면역계를 무너뜨리는 방식.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신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서기관입니다. 반복되는 악몽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수면 중에도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부정맥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면역세포의 활동도 둔화되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암세포를 감지하고 파괴하는 기능도 약화됩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악몽 빈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심혈관계 질환, 당뇨, 만성 피로,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발병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악몽이 단지 뇌의 환상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적 위협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연구진은 악몽이 자율신경계의 장기적 교란을 야기하여 심혈관계에 만성 스트레스를 가하고 이는 수면 중 사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심박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악몽도 치명적인 생리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장. 삶의 패턴을 뒤흔드는 깊은 잠 속의 전쟁. 악몽은 단지 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여운은 아침에도 이어지고 하루 종일 우리의 기분과 행동, 인간관계, 집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일종의 만성화된 심리적 외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자아상과 삶의 의미마저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과거의 상실, 질병에 대한 불안,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 꿈에 반영되기 쉬우며 이것이 악몽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조차 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반복되는 악몽은 낮 동안의 감정적 불안정성으로 연결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불안, 예민함,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악몽은 단지 수면의 문제가 아닌 삶 전체를 흔드는 심리적 해일입니다. 5장. 악몽이 반복될수록 수명이 줄어든다. 조기 사망의 경로. 조기 사망은 단지 수명 단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의 급격한 저하를 의미합니다. 악몽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 호흡장애나 심정지 발생률도 악몽 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뇌의 신경회로가 회복력을 잃고 악몽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심리적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악몽을 삶을 위협하는 증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수면의학회도 최근 악몽의 공중보건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진단과 심리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병원을 찾기 전 가족과의 소통, 기록, 상담을 통한 예방적 접근이 조기 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6장. 해결책은 존재하는가? 수면의학과 치유의 가능성. 악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수면위생의 개선, 예를 들어 일정한 수면 습관 유지, 카페인 섭취 제한,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등은 기본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이미지 리허설 치료, 심리상담 등은 반복되는 악몽의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PTSD와 관련된 악몽에는 특정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필요합니다. 명상, 호흡 훈련, 가벼운 운동 등도 수면 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면 일지를 기록하며 꿈의 패턴을 파악하고 악몽을 상징적으로 다시 쓰는 훈련은 특히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갖추는 것도 회복의 중요한 열쇠이며 삶의 속도를 줄이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실천이 결국 깊은 잠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에필로그. 악몽을 넘어 다시 고요로. 시니어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꿈에서조차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악몽은 내면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잠들고 우리는 모두 깨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의 시간, 바로 우리가 쉼을 경험하는 그 순간입니다. 고요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결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또 다른 고요와 회복을 위한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